파기환송 결정의 법리적 타당성 검토.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소송 기록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충분히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파기환송 결정 자체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면서도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는 부담을 회피하고 형량 결정을 하급심에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반면 파기자판은 통계상 0.073%에 불과할 정도로 예외적이므로 파기환송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반론도 있다.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한 평가.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전례 없는 속도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위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불거져 대다수 대법관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며 졸속 재판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 전체를 대법관 전원이 읽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건 처리 절차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가 2만 1000건 이상 접수되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대통령 선거 후보 자체를 없애기 위한 의도적 재판이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되므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실제로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되었다. 다만 대법원이 유독 이 사건만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한 점,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 10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낸 점, 반대 의견이 판결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내부 의견이 컸음에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점 등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